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티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티나는 There is no alternative의 앞자를 딴 것입니다. 1980년대 대처 수상이 했던 말이죠. 대안은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뒤에 증시 외에는 이라는 사족을 붙였습니다.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3월 셋째 주에 60만 명대까지 올랐던 확진자 숫자가 지난주 초에는 20만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주 중반부터는 약 30만 명대로 확진자 수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에서도 1일 20만 명씩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방역을 너무 급격하게 해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었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산 영끌족이 세금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새 대통령이 당선됐죠. 기대감이 높아서 강남의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은 전체적으로 9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재건축 기대 그것으로 집값이 들썩이지만 길어야 6개월이고 결국 집값은 꺾인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러시아는 월요일 날 5시까지 투항하라고 마리오폴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마리오폴 주민들은 계속 저항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최후 통첩을 거부했습니다. 마리오폴을 넘겨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배우 출신이죠.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여달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20일 날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석유값이 껑충 뛰었죠. 예멘 반군의 공격을 받은 사우디는 반군을 비난하면서 자신은 세계 원유 공급 부족에 책임이 없다고 발을 뺐습니다. 서방의 증산 요구를 일축한 것이죠. 이집트는 주요 곡물의 85%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수입한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수입 가격이 껑충 올라서 물가 상승률이 10%에 달했고 식량 가격은 20%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휘발유 가격 2,000원까지 올랐고요. 식료품 등 여러 생필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푸틴이 핵 운운하자 백악관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미국과 나토군이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이 푸틴을 암살하는 것만이 전쟁을 끝내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주 이탈리아 러시아 대사 이분이죠. 언론을 고발했습니다. 미 연준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면서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1일 전미 기업 경제학회에 참석해서 파월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중립금리 2.4%로 지금 정해 있는데요. 이것을 넘어서 더 제약적인 수준까지 긴축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그것도 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발언했습니다. 그러자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5, 6월에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웰스파고 증권 회사는 이번 경제 문제를 연준이 잘 컨트롤하기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연착륙이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23년 말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웰스파고는 50%로 봤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칼 아이칸이죠. 이분은 더 큰 하락장이 올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이 굉장히 낮다는 뜻이죠. 그리고 3월에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되었는데 이것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이 더 많은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춘 것입니다. 경제 지표는 좋지만 불경기가 올 것이라는 그런 예측 때문에 월가의 트레이드들이 시장을 파악하느라 미칠 지경이라는 기사가 CNBC에 떴습니다. 지금 장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죠.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금리 한때 2.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2019년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25일 1일 차트인데요. 순식간에 굉장히 많이 뛰었죠. 미국 2년물 채권 금리입니다. 1년 차트인데요. 최근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마찬가지로 1년 차트입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죠. 거의 2.5%까지 올랐습니다. 이 도표는 198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40년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추이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81년에 거의 10년물 금리가 16%까지 올라가서 40년 동안 계속 떨어졌죠.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채권 수익률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채권을 투자해 왔습니다.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더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국채 시장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81년의 고점에서 최근 고점까지를 연결했는데 현재 그 추세선을 이탈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추세선을 돌파할지 아니면 추세선 안에 있을지 잘 지켜봐야 합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이 한국의 민간 부채가 굉장히 높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국 43개국 중에서 GDP 대비 민간 부채가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이 3위죠. 지난 24일 날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상황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자영업 적자 가구가 전체의 16.7%고 유동성이 위험한 자영업자가 무려 27만 가구나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영업을 비롯한 가게가 갖고 있는 금융 부채가 굉장히 높습니다. 북한이 지난주에 ICBM 미사일을 발사했죠. 2018년에 선언한 이 선을 넘었습니다. 지난주 S&P 500 차트입니다. 1.81%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요, 쭉 떨어졌다가 그래도 많이 회복했죠. 그래서 약 5%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나스닥은 지난주에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마찬가지로 많이 하락했다가 1, 2주 사이에 회복해서 연초 대비로 약 11% 하락한 상태입니다. 유로스톡스 50 차트를 보면요,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지난주에 0.85% 하락했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많이 떨어졌다가 꽤 상승해서 11%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난주는요 0.45% 아주 조금 상승했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1월 말에 저점을 찍고 그 저점을 딛고 지금 조금 반등한 상태입니다. 연초 대비 약 9%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월과 최초로 비상장 암호화폐 옵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지금 증시에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옵션 거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국 증시 내로 편입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에서인지 지난주 비트코인 주간 차트입니다. 무려 8.47%나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요 1월 말에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서 약 7%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주간 금 선물 차트입니다. 2주 연속 떨어졌다가 지난주에는 약간 반등한 모습입니다. 지금 온스당 195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도 비슷한 모습을 그리고 있죠. 텍사스 원유 주간 차트입니다. 고점에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원유가가 지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럴당 113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최근 너무 올라서 약간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13번째 T나 정리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종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 그리고 3월의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 PMI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금리를 더 세게 올려야 된다고 하는 연준의 매파성 발언과 그리고 50bp 연속적으로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하는 몇몇 금융기관의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더욱 가속된 인플레 현상, 그리고 급격한 금리 인상 전망이 채권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지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도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 시장은 예를 들면 가격이 하락하는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대안을 찾다가 대안은 없다, 주식 시장밖에 라는 태도로 주식 시장에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론을 내려봅니다. 그래서 금리를 연속적으로 여러 차례 올리겠다는 연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불안한 가운데 계속 2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 그리고 식량과 원자재 부족 등등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연준은, 그리고 세계의 거대한 투자자들은 이를 얼마나 잘 현명하게 대처할지, 그들이 과연 이 험난한 파고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예리한 시선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부터 신앙인들이 살아야 하는 바람직한 삶은 무엇인지 그 윤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평범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주위 사람들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겸손하고 섬김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중하게 자중하며 겸양의 태도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8절에 보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돌 것을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처럼 오늘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세상이 매우 어지럽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따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면서 슬기롭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